안녕하세요. 조조상담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일단 오늘 사연은 미성년자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우리 학생의 이야기인데요. 최근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미성년자가 출연하거나 내지는 미성년자로 오인될 수 있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또 때로는 이런 것들을 제작하거나 업로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처분이 되고 결국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연령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14살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4살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일단은 조사 절차를 거쳐서 가정법원으로 보내지게 될 거예요. 가정법원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고, 만약에 14살이 넘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정법원으로 보내질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일반 형사법정으로 보내서 다른 성인들하고 똑같이 형사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지는 검사님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시게 될 거예요. 물론 나중에 형사 재판을 받던 도중에 여러 가지 사안이 참작이 돼서 다시 가정법원으로 보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고려가 되는데 뭐가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수사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결국에는 이런 기준들은 나중에 가정법원 가더라도 판사님도 비슷한 기준으로 보시기는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년 교도소라는 데도 들어봤을 거고, 소년 분류심사원이라는 데도 들어봤을 거고, 소년원이라는 데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차이는 우리 친구가 일반 형사법정으로 가게 되었을 때 우리 소년들이 다른 일반 성인들하고 분리돼 가지고 이제 지내게 되는 곳이 소년교도소, 그 다음에 가정법원으로 보내졌을 때 보호사건 처리 중에 판사님의 임시위탁 결정에 따라서 3주 내지는 5주 정도 기간 동안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게 소년 분류심사원, 그리고 분류심사원의 임시위탁 결정 이후에 그 기간을 거쳐서 나중에 최종적인 처분을 받아서 뭐 6개월, 2년 이런 내용으로 보호 처분의 일종으로서 가게 되는 곳이 소년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서 생활한다, 뭐 집에 가지 못하고 생활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세 개가 다 비슷하지만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분류심사원은 임시로 가 있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 소년분류심사원 가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판사님은 우리 친구를 보지를 못했잖아요. 말은 어떻게 하고 행동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본적으로는 사안이 조금 중하고, 우리 학생이 살아온 이력이라든가 성향 이런 것들이 파악하기 조금 어려워 보이고 재범의 우려가 좀 있어 보이는 사안들, 이런 경우들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판사님들은 성과 관련된 사항, 성범죄,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이런 성범죄에 관련돼서는 조금 중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소년분류심사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요. 다만 성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판단 기준들을 수사 단계, 그러니까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법원에 넘어가더라도 최초 심리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우리는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충분히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분류심사원 안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은 초기부터 변호사님하고 상의하시면 됩니다. 자, 소년분류심사원에 안 가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의 생활은 어떨까,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우리가 뭐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뭐 군대처럼 훈련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교육기관이에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계시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반성문, 독후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해보고 느끼는 시간들을 갖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의견을 적어서 판사님한테 보내게 돼요. 그럼 판사님은 그 선생님의 보고서 내지는 의견서를 많이 참작을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이 분류심사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 다음에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알려지게 된다.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밤낮이 바뀌어서 생활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분류심사원에서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분류심사원 생활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친구들 얘기는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이제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1번으로는 안 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가더라도 잘 생활한다 그러면 문제없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이 사연을 보내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음란물, 미성년자가 실제로 출연을 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이제 업로드한 사연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소년분류심사원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단순히 다운로드 받은 거라 그러면 소년분류심사원에 갈 가능성은 높진 않고, 만약에 제작, 촬영을 했거나 촬영한 거를 다른 친구한테 보내주거나 돈을 받고 팔았거나, 우리 친구들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것들 받고 많이 파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될 가능성도 높고,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생이다 이러면 일반 형사법정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이런 행동을 만약에 했고 경찰에 알려졌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그런 행동에 이르게 된 사정, 실제로 유포를 했는지, 그 다음에 돈을 받고 팔았는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일반 형사법정으로 가지 않고 가정법원으로 보내질 수 있어요. 가정법원으로 일단 가서 보호처분 사건으로 다뤄지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될 거고, 두 번째로는 분류심사원에 가지 않게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장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과 또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의 반성과 마음가짐이에요. 무수히 많은 친구들을 보기 때문에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이런 것들은 태도나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 번째기는 해요. 또 하나 많이 물어보는 게, 소년분류심사원은 빨간 줄 그어지나요? 근데 사실은 빨간 줄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잘못된 표현이기는 한데요, 아주 예전에 서류로 이런 모든 것들을 처리할 때 표현하던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 빨간 줄이라는 거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되면은 보호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처벌은 아니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빨간 줄이 그어지거나 하는 거는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소년원에 가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이제 보호 처분 이력이 남는 거지 범죄 전력이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하고 소년교도소, 그 다음에 소년원 차이 일단 설명드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